대통령 선거, 각 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제55대 법무부 장관, 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역임. 12.3 계엄 사태 이후 국민들이 불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 세력과 맞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강조.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선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내란과 싸우고 계십니다. 진짜 대한민국, 진짜 국민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강금실 이재명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대선 승리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후보 간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선 본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강금실 이재명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는 2022년 대선 경선개부 후원회장을 맡은 인연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이 후보 당선을 위해 뛰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제가 사실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정치권을 오래 떠나 있었고요. 그 경선 후원회장 한 2년은 있지만 평소에 교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후보님하고. 근데 이제 뜻밖의 제안을 받았을 때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이 비상계엄 이후에도 내란이 끝나지 않는구나 하는 이 놀라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래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냐, 이 심정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간절한 심정으로 뭐래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마지막 그 나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선대의 명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지금 전 국민이 이 비상계엄 후에 법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헌법 1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대한민국인데 비상계엄으로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되고 또 경제 무너진 거 다시 회복해야 되고 국민 통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복과 성장으로 나가야 되는 이 중차대한 국면인데 네. 진짜 대한민국 다시 민주공화국을 일으켜서 정말 국민들이 골고루 손에 손잡고 잘 사는 나라 만들자, 이런 각오를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그 선거법 상고심에서 지금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네. 사법 굿됐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 사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우선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판사 출신이고 네. 조기대 대법원 장관은 서울법대 연수원 동기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더군다나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인 국민들도 다 있는 거고, 또 문영배 그 헌법재판 파면하신 그 권한대행께서도 판사 출신이니까 아이고 대법원장님도 참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뭘 좀 하시려나 보다 이러고 있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네. 너무 놀랐는데 조금 있다가 옆에 있던 조카가 인터넷을 보더니 한덕수 총리께서 사표를 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왜 이러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에 의한 거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월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죠. 지금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밥도 먹고 전화도 하고.
그때만 해도 1심 판사의 개인적인 일일 것이다 했는데 4월에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께서 윤석열 측근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얼마나 놀랐어요. 또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가처분하고 직무정지했는데 이제 한숨 돌리나? 근데 갑자기 5월 1일 날 국민들 쉬는 날 전부 텔레비 앞에 불러놓고 생중계로 하시니 이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비상경 후에 더 놀래고 더 무섭고 불안하고 안 끝나는구나. 네.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네. 이번 판결이 지금 김현석 위원장은 정치 재판, 정치 개입이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견해신가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재판부 내분의 대법관이 하는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그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9일 만에 선고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대법원 사법사상 유례 없는 대법원장의 액션이라는 거죠. 그게 네. 너무 놀라운 데다가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항소심 무죄 판결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전체 그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대법원의 흐름이었고 작년 10월에도 정읍시장에 대한 선거법에서 다시 한번 대법원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냐 약간의 어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비판과 의견을 하기 위한 과장인 거냐를 신중하게 판단하라. 네. 어지간하면은 허위 사실로 보지 말라 이래갖고 원심 다 파기하고 무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투기 의혹 제기하고 알박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투기꾼으로 의심하게 한 거 아니냐 상대방 후보를. 근데 대법원이 아니다. 네. 이 발언한 이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입장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의혹 제기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른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잘 보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판단한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되니까 바로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단체가 찍은 사진을 4명이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전혀 사진에 골프 대한 안 언급을 쳤습니다를 하면 전혀 안 했고 네. 골프를 쳤냐는 질문도 없었고 사진 조작됐습니다. 이거를 유권자가 보면은 골프 안 쳤네 할 수도 있겠다고 대법원이 유죄를 했는데 그럴 때 바로 대법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진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않냐. 무죄로 봐야 된다고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또 하나는 국책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부지를 팔아야 되고 네. 국토부가 잘 팔아서 매각대금 잘 받게 해주라고 자꾸 그러지. 법에서 또 성남시 시장으로서 협조하게 돼 있으니까 한 회의록을 보면 2장에 가깝게 막 항변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 국토부가 할애해서 했고 법이 했습니다. 결국은 국토부 요구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국토부 협박으로는 말이 한마디 나와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원심은 이거는 그냥 좀 과장된 표현이고 의견이지 네네. 압박을 받았다는 뜻이지 허위 사실은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을 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오는 15일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야 이거 내란 상황이 끝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데 또 하루 만에 또 날짜를 잡아서 또 재판기일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법원의 모든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뽑는 이 중차대한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거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데 법원이 끼어들어서 재판기일 정하고 후보를 몰아가라 하고 선고하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선거 개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고 법관다운 양심으로 재판을 하셔야 되고 원칙적으로 선거 기간 중에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셔서 재판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일 소위 첫 공판 기일까지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직권으로 되는데. 기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이제 11일인데 네. 이게 어쨌든 법원에서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에 자칫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우려의 지금 목소리가 그런 지지들 사이에 나오잖아요. 불안과 공포증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 모든 관례와 내교도 다 무시하고 대법원장님이 무시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정말 그 피선거권 박탈까지 가려고 1차적으로는 그 고등법원 그 판결을 진행해서 후보를 유죄 선고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건 당연히 의심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거 피선거권 박탈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불안과 공포심이 생기죠.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 당에서 열심히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 네.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고 네.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관의 양심으로 이 사건을 자제하시고 파기환송됐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쫓아가서 재판하면은 이거는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게 제가 지금 22년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찰개혁이 큰 이슈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 파국을 막고 또 검찰개혁이 이슈인데 그래도 사법개혁하자고 사법이 정치화됐다는 비난까지는 안 갔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국민주권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법원의 이제까지 그래도 유지됐던 법원의 신뢰와 권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지금 법원이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후보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선 판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 것이 지금 그 내란 종식이냐 아니냐가 지금 너무 그 양자택일적인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네. 힘들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 조카 같은 경우는 불면증도 호소하고 막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절명의 그 대선 과제이기 때문에 내란이냐 아니냐 어디에 그러니까 이 후보를 찍으면 내란을 종식하는 데 기여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가느냐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국민들께서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위대하고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이걸 헤쳐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흔들림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을 줄곧 견지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상대로는 어떤 평가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정치인이 아니니까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는 사실은 더 불안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윤석열 정부에 몸담으신 분이고 탄핵 반대론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선거가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내란 종식이냐 아니냐로 분명해졌는데 네. 근데 막 대법원 사태를 겪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대처하지? 야, 대선 때 또 재판을 하고 선고하고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런 탄핵 반대하시는 분이 딱 후보가 되니까 앞으로 또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먼저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지금 단일화 논의를 예고했는데요.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이른바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고 네. 빅텐트라는 것이 이제 원래 넓은 의미에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후보 단일화도 하고 연대도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반명이라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가치인가요? 반명 빅텐트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나서면 이게 내란에 동조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빅텐트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죠. 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차이로 앞섭니다. 그런데 보수 단일 후보가 만들어질 경우에 지금 지지율 흐름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의 막바지에 가면 뭐 지지 세력이 결집해서 어스비슷해진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그런 일반적인 예측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의 관점에서는 이번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라고 하기는 평상시에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잖아요. 네. 내란을 겪은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종식시키고 진짜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전의 예측 갖고는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전 총리는 개헌을 완수하고 3년 차에 퇴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헌과 관련해서 이 후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그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다, 즉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게 이제 한덕수 그 전 권한대행께서 윤석열 측근을 헌법재판관 지명한 직후에 그 개헌 논의를 철회할 테니 중단하자고 하셨고 선거 기간 중에 하지 말자. 저는 그게 맞고 실제로 그 개헌 발의는 국회의원이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 기간 중에 개헌을 들고 나온 거는 저는 내란 종식을 좀 이렇게 희석시키고 분산시키는 전국을 혼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한덕수 그 전 권한대행께서는 2번이나 헌법을 위반하셨거든요. 네. 헌법재판관 지명을 안 해서 위반하고 또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되는 걸 또 지명을 해서 가처분 받았어요.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 그래서 헌법을 2번씩 위반하신 분이 개헌을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과연 진정성 있게 무슨 뜻으로 들릴까?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표심을 위한 민생 정책 행보의 한창입니다. 국민 통합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요. 곁에서 본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후보님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모든 기준이 국민 주권과 국민 중심의 철학인데 그게 아주 일관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에 굉장히 진정성 있게 부합된다고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중도보수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그 기조는 실용주의인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중도보수까지 과거의 기존의 이 중도냐 보수냐 좌파냐 뭐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냐 오로지 그 기준으로 가는 분이고 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저는 이재명 그 후보께서는 선거 때는 물론 그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지금 진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고 하는 건데 헌정 질서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죠.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강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진짜 대한민국과 회복과 성장 그 정책들도 참 그 좋은데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선거가 불안한 거는 법원의 개입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선거 구도 자체도 흔들릴 정도로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우선 그 이재명 후보의 신변의 보호 문제가 저는 첫째고 실제적인 어떤 위협 같은 걸 많이 느끼고 계시는 지금 거죠? 계속 그런 제보도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피습때려도 당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신변의 위협을 가하는 어떤 메시지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후보가 배제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변을 보호하고
돌발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한 달 동안 대선을 그 국민들께서 집중해서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후보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게 아직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재명 후보 캠프 얘기를 들어봤고요. 김문수 후보 캠프 등 순차적으로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3 대선이 30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각 주체들이 스스로 난관을 극복해 가야 하는 대한민국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